네, 반갑습니다. 허브증권 방송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카카오인데요. 카카오 안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영상 이제 많이 올려드리고 있고 크게 뭐 모멘텀이 훼손될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언택트 관련해서 중장기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.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. 오늘 이 시간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카카오 게임즈에서도 좀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오늘은 카카오뱅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카오뱅크 이제 온라인 은행이죠. 네, 그래서 요 지금 지분 구조가 지금 이제 카카오에서 한 34%. 원래 이게 처음에 카카오뱅크가 이제 처음은 이제 카카오랑 한투 금융지주가 이제 공동 출자했지만 지금은 이제 카카오가 한 34% 정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인터넷 은행이라는 신규 진입자가 출연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두 주자가 카카오뱅크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카카오뱅크 출범 3년 만에 2019년 연간 흑자로 처음 전환을 했고요. 전 세계 인터넷 은행 중 가장 빠른 속도고 중국은 뭘 해도 이길 수가 없죠.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큰 인터넷 은행이 되었다. 사업 모델은 일반 은행과 비슷하다.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. 그거는 이제 밑에 나옵니다. 2017년 7월 영업을 개시한 카카오뱅크의 고객 수는 1200만 명을 넘어섰고 이 1200만 명의 저는 포함이 안 되네요. 상반기 말 기준 원화대출 잔액도 18조 원 정도 달했습니다. 그러니까 비상금 대출, 마이너스 통장, 신용대출 등 총 5개의 대출 상품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. 네, 그리고 추가적으로 작년부터는 증권 계좌가 이제 카카오 앱을 통해서 막 이제 할 수 있겠죠. 할 수 있어졌죠. 그리고 이제 올해는 카드 사랑 제외하면서 신용카드 발급 업무에도 진출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신용대출 시장에서는 카뱅이 이미 한 5% 점유율 달성했고 신용 대출 시장 성장의 20% 이상을 카카오뱅크가 담당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투자 대비 좀 효율에 대해 제가 이제 좀 쉬운 말로 좀 돈놀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카카오 측에서 이제 결국 무형의 상품으로 할 수 있는 게 돈놀이가 있으니까 나쁘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. 네. 카카오뱅크의 수익 모델은요, 예대 업무를 통해 순 이자 취득이 있고 증권 계좌 개설을 통해 수수료 및 신용카드 개설 수수료 이렇게 좀 크게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본래 이제 막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주 메인 모델인데 현실적으로 카카오뱅크가 현실적으로 지금 조금 힘든 이유는 마찬가지로 밑에 나옵니다. 카카오뱅크는 시중은행과 달리 모바일 채널을 통해서 완결 가능한 서비스만을 취급하는 은행이라는 점입니다. 이게 가장 큰 차이죠. 그러니까 장점으로 보면은 전자상거래가 이제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인증 과정이 되게 단순해요. 인증이 좀 단순하고 수수료를 크게 안 띄죠. 수수료가 없고 중금리로 이제 소액 대출이 가능합니다. 뭐 아까 말씀드린 5개 이제 상품이 있는데 뭐 신용, 마이너스 통장 뭐 이런 거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효율성을 따질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이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. 아무래도 스마트폰 세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금융거래도 편리해졌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체성은 모바일 채널을 통해 완결 가능한 서비스만을 취급하는 은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카카오뱅크 고객 수는 3천만 명을 헤아리는 것으로 알려진 대형 은행들, 그러니까 다른 제일금융권 은행들에는 못 미치겠죠, 당연히 후발주자니까. 근데 4월 말 기준으로는 1,200명까지 늘어났다. 그러니까 PC가 가능해요, 가능하긴. 근데 언제까지나 모바일에 좀 보완하는 수단이지 메인은 모바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모바일 앱 이용자 확대를 기반으로 카카오뱅크 고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고성장은 주로 개인 신용대출 시장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. 이게 아무래도 대출이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핸드폰을 통해서 간편하게 대출이 이제 중금리로 좀 소액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잘 나이스하게 좀 수익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곳은 이제 개인 신용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젊은 층들의 이용률이 높아서 향후 성장 가능성은 크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약간 좀 아쉬운 게 있죠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. 그게 뭐냐면 집단 대출이나 보증 기간이 개입되면 까다로운 대출 규제의 대상인 고액 전세 자금의 경우에는 모바일로 하는 게 사실 힘들죠.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뭐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는 이유도 뭐 매물도 눈으로 봐야 되고 뭐 복비도 뭐 필요한 대로 줘야 되고 서로 뭐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뭐 이 사람 진짜 있는 사람인지 뭐 주민등록번호 말소된 사람은 아닌지 뭐 이런 걸 뭐 제가 이제 뭐 농담반 진담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그런 오프라인으로서 해결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핸드폰만 열어가지고 띡띡띡띡 눌러서 전세 상대접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죠.
모바일로 완결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. 주택 매매 거래를 완결시키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오프라인의 만남이 필수적이다. 지금 거의 뭐 전화로 뭐 집 삽니다. 집 뭐 중고나라 거래도 아니죠. 집 사는 게. 그래서 이게 필수적으로 오프라인 거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PC로는 좀 제한이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전입세대 확인, 뭐 국세, 지방세, 미납세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는 이런 업무는 현재 온라인으로 완결될 수가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약간의 문제라고 하면 문제,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다. 이거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물론 기술의 발전을 통해 언젠가는 주택 거래가 완전히 온라인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주택 매매 자체가 현실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돈을 주고받고 뭐 조금 소액 대출 받는 거는 빈번히 일어날 수 있지만 갚고 빌리고는 뭐 이체하고 증권 거래를 하는 거는 빈번하게 수수료 거래가 가능하지만 주택 거래는 우리가 뭐 한 번 살면서 뭐 투기자가 아니면은 뭐 그렇게 뭐 손에 꼽잖아요, 사실 주택 거래를 하는 게. 그래서 굳이 온라인에서 거래 완결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우세한 것은 현실이다. 어차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 바에 오프라인으로 보고 얼굴 맞대고 필요한 거 체크하면서 거래를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에서 과연 이 전세자금 대출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건 그 외 금융 서비스들, 고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의 금융 서비스들에서 압도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점유한다면 일단 뭐 사실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큰 자금 대출 같은 게 그 은행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그 수익 모델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가 그 외 거를 선점을 해야 그거를 좀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닌 우려도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즈도 영상 올려드렸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도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자회사들 신사업에 대해서 더 집중하면서 카카오의 지분이 얼마나 갖고 있는, 물론 카카오가 대주주겠지만 카카오 지분이 얼마 정도 있고 이 밑에 신사업들이 어떻게 앞으로 잘 되어가느냐에 따라 카카오의 주가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 외적인 산업에도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올려드렸습니다. 그래서 저는 또 다음 카카오 영상에서 인사드릴 테니까요. 좋아요,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